네, 이번 주 시장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3일 내내 시장이 약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정말 빨리 연락 주셨네요. 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덕산하이 메탈이요. 아, 덕산 하이메탈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100원에 비중 10%예요. 7,100원에 비중은 10% 정도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얼마 최근에. 전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네.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매수가 이후로 좀 올라가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덕산 하이메탈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세 분이나. 죄송합니다. 올긍정이 나왔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솔더블이라고 해서 HBM에 또 사용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소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래의 약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11월 중순이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이나 다른 업종들이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근래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평가로 봤을 때 비중이 10%이시고 현재가 6,830원의 매수가 부근을 확인하면요, 그래도 괜찮으신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저점인 6,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파셔도 될 것 같고요. HBM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수혜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들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매수가 이상에서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도 워낙 뜨겁잖아요. 덕산 하이메탈은 좀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지켜봐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수익을 많이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덕산 하이메탈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원택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913원에 100%입니다. 100%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아니,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한 달 정도 쭉 이게 물 타고 불 타고 하면서 조금씩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혹시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시청자님. 친구가 거기 이사진이셔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유망한 기업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 잠시 짚어봤었는데 사실 오늘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종은 좀 잘 갔는데 네. 원택만 그러게요. 4%대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네 분의 의견 어떨지 팻말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원택은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비중을 100% 실으셔가지고 네. 좀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원택 조금 다른 의료기기 종목들처럼 좀 네. 주가가 잘 시원하게 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부진 리포트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물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 이제 모멘텀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뭐 원택뿐만 아니라 이제 뭐 클래시스나 다양한 이제 미용기기들이 계속 꾸준히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제시스 메디컬도 마찬가지고 원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국내 매출이 비중이 일단 높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2025년, 26년 해외 시장까지 이제 같이 이제 밸류 자체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 밸류가 어느 정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국 이쪽의 시장 자체가 뭐 향후에 좀 더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한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3, 4분기가 좀 비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나 이쪽에 됐을 때는 충분히 반등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4분기가 오히려 좀 비수기로 꼽히고 있으니까 뭐 다음 분기나 뭐 내년 정도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비중 100%는 조금 굉장히 많이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승부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라도 좀 다른 종목을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 앞서서도 뭐 이지은 본부장님께서 좋게 보고 계셨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 관련돼서 의료기기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는 파마리서치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이제 리쥬란이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저도 네. 여자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리쥬란이 또 미용 홈 기기가 나왔어요. 이제 미용 홈에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계가 나왔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지금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콘쥬란이라든지 리쥬란이 워낙 스킨 부스터로 해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광을 내게 해주는 쪽으로 유명한데 지금 통증이 원래 기존에 좀 많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줄인 또 제품이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리쥬란은 이쪽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마 리서치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부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까지 또 골라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HD 현대건설기계고요. 네. 65,000원에 30%인데 네. 뭐 손질을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요. 인프라 관련주가 상반기까지는 정말 성장성에 대한 부분, 낙관적인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경기 최근에는 침체 좀 그런 그러니까요. 우려 때문에 네.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손절할 마음까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손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혼자서 이제 부정을 들어주시는데 일단은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가가 워낙 또 무너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시청자분은 손절할 마음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결단을 좀 내려야 될까요,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부 다 손절하기에는 비중이 30%라서 좀 부담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북미랑 유럽 시장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 매출이 완전히 급감을 해버린 게 이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의 매출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특히 중국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이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정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뭐 우크라 재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게 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당분간 주가가 좀 세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그 비중을 가지고 다른 섹터에 좀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좀 누르고 있어서 빠른 기간 내에 반등이 나오긴 좀 쉽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세 분은 또 다 긍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내년 경기 전망을 대부분 조금 안 좋게 보는 네.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클리컬 업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 들어주신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실적도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걸까요? 아까 본부장 얘기에서는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은 네. 이게 원래 1분기 때 실적이 한 8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북미랑 특히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브라질 쪽에서 이제 그런 수요가 굉장히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트리키에 지진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지진난 일어난 곳이 거의 우리나라 면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계속 그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굴삭기에 대한 오더 주문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HD 현대건설기계에서 매출 비중에서 거의 한 20%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1분기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의 비중이 거의 10%도 안 될 가장 낮은 이제 수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뭐 오늘 뭐 유가가 뭐 75달러까지 빠진 것도 중국 경기 침체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이 회사를 한 4월쯤에 아마 탐방을 갔었던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는 뭐 내년 한 상반기나 뭐 그때 뭐 조금씩 나올 기대가 있지 실제로 그 밸류 자체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회사 입장에서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북미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미 쪽에 대한 오더 물량이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7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유럽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좀 선반영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뭐 얘기를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쯤에는 중국까지 이제 덤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65,000원 가격대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트를 얼마만큼 이제 가져갈지 궁금하긴 하신데 만약에 내년 중반까지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은 전 추격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저점인 것 같다.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또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24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21429번님께서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6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뭐 전기차 수요가 네. 부진하다고 하면서 뭐 전기차,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좀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맞아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분의 의견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 오토에버 어떻게 봐야 될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오늘 긍정 의견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자동차 업종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고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컨센보다 조금 덜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좀 고금리 부담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동차 할부 금리가 더 오를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사업 구조가 괜찮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대비해서도 뭐 마진도 괜찮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하단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조금 조정세가 좀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면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18만 원 이상을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성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현대 오토에버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올 같습니다.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은 네. 우리 비타님께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12만 7,9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 또 승부사가 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과연 우리 비타님께서 잘 들어가신 건지 네 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매니저님은 약간 고개를 네. 갸우뚱하셨네요. 이렇게 중립으로 중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긍정 의견을 한번 네. 들어보고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은 다시 긍정으로 또 바꾸셨고요. 네, 그럼 일단 반긍정. 네. 예,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반도체를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하이닉스도 좀 괜찮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사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게 어. 막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빠지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11월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11월 초에 정말 국내 주식 강하게 상승 나왔던 게, 물론 공매도 뭐 이슈도 있었지만 AMD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랠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21일 날 만약에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번에 2분기 실적 때도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다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와 같은 현상이 좀 저는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MD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막 좋게 나오진 않았고, 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AI 칩에 대한 내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아니라 내년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사실 AMD보다 AI 칩을 더 많이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 높게 하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의 이 실적과 가이던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진입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하지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저는 끌고 가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20%인데 뭐 적당하게 좀 들어가신 것 같고 잘 들어가셨고 한번 가지고 계시면은 연말까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까지만 해도 지켜볼 만하다. 근데 네. 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피타님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제주은행이요. 제주은행이요. 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20%예요. 13,500원에 비중은 20% 정도요.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이게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단가를 낮춰서 13,000원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최근에 은행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맞아요. 제주은행은 과연 어떨지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우의정, 영의정이 확 반반씩 나뉘었네요. 네. 사실 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떠오르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도 좀 매도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답답하신 마음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부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지금 상한가 간 이후에 그 상승분을 계속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좀 적어진 것 같고 매니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기업은 거의 테마격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업이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망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금융주들 대비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금융주들은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8%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기업은 주가 때문에 그런지 뭐 거의 한 0.9%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테마성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금 요즘에 또 신용평가사가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회사채 조달하려면 그 기업 평가를 잘 받아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약간 그 시장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슈가 많을 때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라서요. 일단 차트 대응을 좀 잘 한번 해보시고 한 7,6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급등을
하면은 뭐 11,000원대, 12,000원대에는 좀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00원대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두 분이나 긍정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확대하셨어가지고 네.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지은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주은행 좀 테마적인 성격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도 역시 좀 테마성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아직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 탄력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10월 달부터 해서. 근데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 탄력이 나왔을 때 좀 챙기고 나오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지금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부정 한 분, 긍정 한 분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제주은행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급등락하는 시장 겪고 있다가 최근 그래도 조금 잠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내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대덕전자를 제가 29,000원에 20불 매입해갖고 가지고 있어요. 뭐한 근데- 두 달 전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2달 전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2달 전쯤에 한 번 아. 발기를 줬는데 네. 제가 미처 놓치고 이렇게 한없이 하락선을 타고 있네요, 지금. 아이고, 그러네요. 한없이 하락선을 타고 있다. 네. 하지만 차후 방향을 좀 알고 싶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2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대덕전자 어떻게 봐야 할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역시 뭐 올 긍정이 나왔네요. 반도체를 들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좀 올해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덕전자 얼마나 좀 가지고 가면 될까요? 사실 뭐 올해 한 5월 달쯤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리포트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DDR5에 대한 패키징 기판이 이슈가 그만큼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3월 달부터 AI나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내년 한 2분기쯤에 업황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 미리 어느 정도 주가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선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시점에서도 그 3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재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특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는 거의 재고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반도체가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을 조금 마지막으로 좀 턴어라운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3분기 때 안 나오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주가가 좀 크게 좀 빠졌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FC BG에 대한 수요 자체가 뭐 특히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결국에는 내년에 어느 정도 계속 성장에 대한 섹터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지금 29,000원 가격대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좀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6개월 좀 선반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29,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대덕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2672님께서 우리 재은 세영 아나운서님 팬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네. 카카오랑 네이버를 둘 다 들고 계십니다. 카카오는 53,000원대 들고 계시고 네. 비중은 25%, 네이버는 199,933원에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네. 합해서 65% 비중을 들고 계세요.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네이버는 사실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런 빅테크주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이 네카오의 성장성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이주호 본부장님만 부정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긍정 들어주셨어요. 우리 마음까지 아름다우신 시청자님께서 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좀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데 맞아요. 본부장님은 부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비중 때문에 네. 부정을 드렸고요. 아. 뭐 주가가 더 못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일단 비중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40% 비중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장기 투자 개념으로 뭐 최소 1년 아니면 뭐 2, 3년 이상도 보고 계시다. 이게 다시 올라올 때까지 나는 버틸 것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이 종목들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25%인데 지금 둘 중에 저는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거든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한 표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둘 다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비중을 절대 줄일 생각이 없다 하시면은 뭐 끌고 가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시고 좀 나는 다른 투자처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섹터들도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를 찾고 새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를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0%인데 20%까지 줄이시는 게 좋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25%를 다 줄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5만 원대 정도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거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전량으로 다 매도하시고 네이버만 가져가시는 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첸 대디님께서 네. 카카오는 버려버려, 네이버가 짱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이고. 이주호 본부장님과 의견이 살짝 일치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은 네. 대부분은 좀 약간 네이버를 더 우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비중이 괜찮을지 긍정 의견 들어주신 분 중에서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잘 가지고 가신 거고, 뭐 네이버 비중 40%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네이버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가장 인터넷 플랫폼 업체 중에서는 대장주로서 특히 뭐 AI 관련해서도 이번에 컴코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제 주변에서는 거의 네거티브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 사실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사실 카카오는 올 초에 얘기했던 생성형 AI를 만든다고 했는데 연내 출시도 어떻게 보면 불발되는 상황에서 오늘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다음 주에 내일인가 그 카카오 이제 IR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자, 네. 일정을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11월 13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해외 IB 업체들이랑 이제 네. 국내 이제 그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을 불러놓고 이제 IR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그 생성형 AI를 만들겠다 얘기를 했고 최근에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구글이 결국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던 거는 AI 바드를 만들게 되면서 그만큼 광고에 대한 수익이 올라왔다는 점이 좋았었고, 네이버도 그 이후부터 계속 실적이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과연 카카오가 생성형 AI에 대한 모멘텀이나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 요소가 있지, 뭐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되면은 최근에 그 여러 이슈를 통해서 매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카카오에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카카오를 올라가는 게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시간도 한번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앞서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잠깐 상승 탄력을 또 받았었잖아요. 네. 아직 카카오는 AI 관련된 이슈 모멘텀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네이버의 주가 상승률을 좀 카카오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화진 과장님? 충분히 이제 아까 보니까 가격대가 53,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물론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한 20% 정도 좀 반등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소송 이슈가 결국 시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하이퍼클로버 X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그만큼 긍정적 요소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카카오가 과연 이 플랫폼 자체를 얼마만큼 시장성을 생성시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 충분히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쇼크분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뭐 크게는 아니지만도 어느 정도 매수가 가격까지는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13일에 있을 이 IR에서 AI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지 카카오 주주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서경팍님께서 데브시스터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10만 5천 원에 10% 물 타서 빠져나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0만 원이면은 한 그러니까요. 2년 정도 들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네, 진짜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데브시스터즈도 정말 핫했던 게임주잖아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도 거의 반 이상 그러니까요.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그럼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나서 조금 나와도 될지 네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우리 이조 본부장님은 오늘 약간 나 혼자만의 길을 간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혼자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모두 다 부정을 외칠 때 긍정을 외쳐주셨는데 긍정 외치신 분부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물 타서 빠져나와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지금 뭐 비중 확대해서 나오면 괜찮은 전략일까요? 네, 저는 이거는 네. 그냥 딱 이거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서 긍정 의견 드린 거고 사실은 저도 원래 부정이었는데 네. 네. 저거를 딱 내용 제시를 보고서 저는 긍정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손절이 아니라 나는 손실 안 보고 나와야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게임주들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사실 반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게임주가 일제히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메타버스랑 지금 계속해서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시세가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요. 탈출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저는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비중을 10% 정도 확대하셔서 절반 정도 맞추면은 평단가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7만 5천 원 부근 오면은 7만 원만 넘어가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탈출하셔서 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만 긍정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세 분 모두 부정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1525님이신데 네. OCI를 들고 계십니다. 아. OCI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맞아요. 종목인데 매수가가 16만 원이고 비중은 무려 40%라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가 고민이시네요. 네. 16만 원. 그러니까요. 지금 10만 원대잖아요. 네, 태양광 관련주도 참 뭐 하나솔루션도 지난번에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잠잠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OCI는 부정. 네, 결국- 처음으로 네, 올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 자체가 지금 워낙 소외되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건지 김병진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까지는 조금 무리겠죠, 아무래도. 네,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사업을 매출이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좋아요. 매출이 나오고 뭐 잘 되어가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수익성이 안 나온 지 좀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재정 적자를 다 축소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정부의 뭐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까지 이탈하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10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뭐 1차적으로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는지 올라가 주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16만 원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16만 원이 가면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되고 베이스를 한 13만 원, 12만 원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잠잠했다가 정말 어지러운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죠.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예, 박셀바이오요. 아, 박셀바이오 26,000원, 네, 10%. 26,000원에 10%. 예,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그저께 막 올라가길래 따라잡았더니 뭐 없어. 그저께 이게 뭐 급등할 때. CART 예, 예. 치료제 특허 출원했다. 이 소식 나오실 때 좀 들어가신 것 예, 예, 같아요. 막 28,000원까지 가길래요. 막 그냥 따라잡았더니 물 먹었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박셀바이오는 어. 또 우리 본부장님이 혼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긍정 의견이 우세하네요. 아무래도 네. 뭐 치료제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화진 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박셀바이오 좀 치료제 모멘텀 보고 들고 가도 될까요? 오늘 또 무상증자를 또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박셀바이오 최근에 이제 카티 치료제 특허 출원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완전 간해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 그때 한 28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위창용 한국은행 청재도 얘기를 했죠. 당분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라. 결국에는 이런 박셀바이오나 특히 유양여행과 이런 큰 제약바이오 업체와 달리 박셀바이오나 이런 일반 중소형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무상증자를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연구 치료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긍정을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단가가 일단 26,000원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길게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예전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 주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좀 아니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더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갈지언정 만약에 원금이 오거나 한 10% 정도 수익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짧게 방망이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 홀로 이제 나의 길을 가는 이조 본부장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매수가도 그렇게 높진 않으신데 부정의 의견 들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사실 신약 관련해서 정말 상장했을 때 강성 팬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올라오기는 이제 힘들지 않겠냐. 사실 뭐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뭐 어떤 기술력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돈 자체가 없어서 돈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돈을 끌어당기기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유한양행이라던가 어떤 그런 좀 전통 바이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신약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항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저는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고 접근하셔야지
이 종목이 뭐 앞으로 뭔가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4만 2천 원, 14만 2천 원에 비중은요? 20%요. 20%. 네. 14만 2천 원 가격대를 언제 본 건지. 그러니까요. 제가, 네. 14만 원이면은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또 수익 중이시고 네. 오래전부터 들고 계셨나 봐요. 아니 10월 18일 날인데요. 10월 18일에 매수하셨고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140만 원 아니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거 8월 참 10월 8일 날. 네. 그러면은 10월 8일 가격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0월 8일 가격이면 올해 10월 8일은 네. 주말이었는데 어, 우리 시청자님 작년 10월 8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올해 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 생활건강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우리 시청자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LG 생활건강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0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매니저님만 부정 들어주셨고 나머지 세 분은 긍정 의견 들어주셨어요. 네. 그럼 LG 생활건강 지금 30만 원대니까 어쨌든 뭐 수익권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만 원대이시면 네.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매니저님께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를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뭐 다들 아시는 뭐 생활용품 같은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같이 증가를 하면서 배당도 좀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도 거의 1%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국채금리가 지금 4, 5% 나오잖아요. 지금 뭐 장기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게 좀 기대 수익률이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굳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수익권이시라면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수익권이 아니시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근래에 주가가 오른 것들은 쇼커버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쇼커버를 좀 갚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기간 주가 하락이 없을 때 좀 좋은 기회가 오면 매도하는 전략도 한번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LG 생활건강 하면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을 들어주신 이진범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계속해서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사실 뭐 이제 OEM, ODM 업체를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시각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일본 쪽이 지금 화장품이 세계 3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쪽의 색조 브랜드 화장품 회사에 지분을 또 인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변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기대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의 기초 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인데 이런 라인업도 계속해서 다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중국 쪽 시장도 다시 좀 재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쪽
한국 시장에서 부진하다고 해도 중국 시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편을 통해서 또 최근 가격도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편 그리고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앞으로 지금은 부진하나 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올라갈 구간들이 남아있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생활건강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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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트론이요. 9,200원에 30%. 아, 9,200원에 30% 정도요? 네네. 아, 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꽤 한 1년 오래되신 것 넘었습니다. 아, 네. 꽤 오래되셨군요. 아, 그래도 파트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 나왔습니다. 파트론 그래도 매수가랑 현재가 그렇게 괴리가 차이가 크진 않은데 비중이 약간 높으신 게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메라 매출에 대한 뭐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워낙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카메라나 휴대폰, 결국에는 최근에 중국 쪽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갤럭시나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사실 애플이 아무리 이제 그게 안 좋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시장에 대한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기대되는 좀 시장이나 좀 보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그냥 폼팩터의 변화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파트론 입장에서는 이런 전장에 대한 무게감, 최근에 11월 한 30일쯤에 사이버트럭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이버트럭을 이제 필두로 해서 뭐 전기차 시장이 물론 지금 아무리 이제 글로벌 시장이 부진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을 시장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그런 반등에 대한 흐름이 3분기 실적의 기대감, 4분기에 대한 그런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실적을 보니까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를 했더라고요. 뭐 파트론 사실 시장의 지금 중심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더 해도 될지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웬만하면 박스권 상단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신제품이 막 이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 하지만 목표 주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시청자분 좀 수익 볼 수 있으시겠네요. 네. 비중이 30%로 좀 높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좀 걱정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 시장이 약간은 부진한데도 종목 상담에 대한 또 고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4919번, 02-2000-4919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PI 첨단 소재예요. PI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은요? 물타기 해서 한 32,500원인데요. 네. 비중 60%예요. 60%. 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계속 그래도 물타기 해서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래도 오늘 5%대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 과연 추세적인 상승일지 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장래 전망까지 내년까지도 뭐 지고 있어도 되는데요.
중장기로 전망이 어떤지, 네. 중장기적으로도 예, 네, 목표가는 궁금하시다고 어느 정도, 목표가는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네. PI 첨단 네. 소재 목표가랑 내년 또 전망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PI 첨단 소재 이주호 본부장님은 또 오늘 부정을 그러니까요. 들어주셨고 나머지 네. 분들은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 어떤 부분 우리 시청자님이 네. 주의를 해봐야 할지 이번에도 비중일까요? 뭐 비중도 비중이고요. 네. 일단 네. 한 종목에 비중이 한 20% 이상 넘어가는 거는 네.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적자,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컨센상으로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를 간신히 모면하는 상황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지금 여기가 첨단 소재 관련 사업이 지금 전기차 관련 이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포드 그리고 GM이 다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재고가 많아서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이고 팔아야 되는데 그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납품하는 양극재 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그거와 포함되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흐름이 좋았고 앞으로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시면요. 저는 절반 이상 40% 정도는 비중 덜어내시고 20% 정도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점 이탈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빠져나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등이 나오거나 추가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40% 이상 덜어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하면서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르게 마지막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CJ CGV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이 계신데 네. 유상증자를 받아서 비중이 100%가 되었습니다. 단가 14,800원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오늘 종가가 5,600원대인데 CJ CGV 투자하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유상증자까지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메이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주가는 뭐 지금 실적이 따라가주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뭐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유상증자를 보니까 직원분들도 같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흑자 전환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흑자가 슬슬 보이려고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그래도 10,000원 이상에서 좀 판다라는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 비중 100%시면은 솔직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100%는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절하면은 한 50%에서 40%는 줄이고 나머지 비중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보다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 이후에 시간도 좀 지났고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좀 더 보시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는 이보다 더 나빠지긴 어렵다. 지금 그래도 저점은 잡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상담은 다 도와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슈, 업종들에 대해서 네 분의 자세한 코멘트들을 들어봤는데 그럼 바로 내일장, 금요일장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분의 한 줄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내일 시장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업종 순환매 속에서 엔터주들이 내일 크게 관심을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주를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 JYP 엔터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메인 아티스트인 스트레이 키즈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컨콜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 내일 또 에스파도 이제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되기 때문에 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하루하루가 이제 그런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게임주였다면은 뭐 오늘은 또 뭐 관련주들이 뭐 하나둘씩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좀 엔터주들이 굉장히 조금 마약 사건 이슈로 있었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YG의 수장이었던 1심 재판까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둘씩에 대한 우려 속인 하나둘 사라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뭐 YG는 뭐 아직까지는 뭐 베이비몬스터가 11월에 컴백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JYP가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도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10월 달부터 안 좋았던 엔터주의 흐름이 JYP가 콩쿠르에서 나와줬던 향후에 대한 뭐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JYP에 따라서 뭐 하이브나 아니면은 YG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덩달아 나온다면은 내일 수급 쏠림이 이게 빠르게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터주 쪽에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전략 짜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이지은 본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내일 장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변동성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네. 내일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미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또 일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지속되겠지만 지금 기회는 저는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회냐면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좀 옥석 가리기도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업황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막 무리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내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업황이 이제 어떤 섹터가 좀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보시면서 좀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가면은 이제 다가올 기회 시장에서 좋은 또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잠잠할 수 있겠지만 좀 변동성 장세일수록 그 안에서 기회를 좀 포착하는 방법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 네.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주호 본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반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나 홀로 나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요. 내일 네.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로 승부를 보기에는 지금 투심이 너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올해 그리고 연말까지 승부를 보긴 힘들고 내년 1분기까지도 2차 전지로는 승부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반도체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도체에서 우리가 지금 뭐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다음 주 에이펙에서 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지 안 만날지 그리고 또 그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줘야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엔비디아가 국내 증시를 끌어당겨 줄 수 있을지 과거의 2분기 실적 때 나스닥을 완전 상승 랠리로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이끌어 줄지를 그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금을 계속 모아서 다음 주까지도 좀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전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도체 종목들을 매집을 하시는 형태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분들의 관점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주들이 결국엔 올라가줘야 된다. 2차 전지는 지금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럼 반도체가 끌어줘야 되고 그 단기간에 지금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엔비디아 실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내일부터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을 아예 또 시장 변곡점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현금을 지난번에도 사실 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기 직전까지 뭐 HBM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잖아요. 신고가 레벨을 또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뭐 아무래도 잠잠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네. 매니저님은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내 증시가 코스피 고배당 50이 배당 수익률이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미국 S&P 500이 배당 수익률이 1.6이에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좀 떨어져서 지금 4.5%거든요.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여기에서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1에서 2.7까지 밴드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미국 10년물이 지금 인기가 많아서 안전자산으로 몰렸잖아요. 그럼 국채 수익률이 좀 또 떨어질 거고 한국의 기대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뭐 금리가 뭐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거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더 준다면은 이거는 좀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대외 변수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죠. 뭐 주식시장에서 분산시킬 수 없는 뭐 환율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다른 충격만 크게 없다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이라는 건 그래요. 이제 국채가 요즘에 이슈가 많았는데 그게 돈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그럼 그거의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좀 이쁘게 보자라는 마음에서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는 장일수록 좀 위기를 기회로 돌려보자,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 공개 방송 그리고 밴드 가면 또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후 5시 너튜브에 엠비엔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예요. 또 아무 종목이나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 5시에 무료 방송 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과 업종 테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어떤 맞아요. 투자 인사이트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5시 김병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밴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온풍이 불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재은 아나운서의 옷처럼 맞아요. 장대 양봉이 나와주길 빌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